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이제 프레임워크의 종류, 그리고 각 프레임워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이 클래스에서는 텐서플로우와 그것을 감싸고 있는 케라스를 기준으로 공부를 할 건데요. 이번 챕터에서는 텐서플로우뿐만 아니라 파이토치와 잭스라는 이러한 프레임워크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머티리얼은 제공되지만 제가 강의로 진행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개인적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즉, 이 챕터에서는 딥러닝에 사용되는 프레임워크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런 핵심 딥러닝 개념들이 모든 프레임워크에서 코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각각 살펴볼 건데, 이번 비디오에서는 텐서플로우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각각 해당 프레임워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따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짧게 이 프레임워크, 딥러닝에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의 히스토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딥러닝을 구현한다. 즉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시키고 말하자면 실험해본다 할 때, 실제 개발할 때 사실은 이전 챕터 2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용한 저수준 코드, 즉 우리가 직접 텐서플로우에 그레디언트 테이블 써가지고서 하는 그러한 코드 작성은 사실은 드물어요. 실제로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프레임워크는 지금 여기서는 이 교재에서 핵심 주제인 케라스 외에도 잭스라는 것과 텐서플로우라는 것과 파이토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굉장히 최근에 다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들에는 공통적으로 핵심 기능이 세 가지가 항상 들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딥러닝을 구현하는데 가장 필요한 핵심 연산 또는 구현이 요겁니다. 즉, 자동 미분. 그죠? 왜냐면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구현할 거기 때문에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는 자동 미분이고요. 모든 데이터들은 텐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텐서 연산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텐서 연산들을 워낙 많은 연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좀 빨리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 예를 들어서 GPU 여러 대를 가지고서 우리가 분산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분산 컴퓨테이션 방법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내부적으로 프레임워크에 내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머신러닝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C++로 가지고서 말하자면 코딩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즉 2000년대 후반부터는 트렌드가 다 고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거의 모든 코드는 이제 파이썬을 쓰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GPU에서 실행되는 신경망 구축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트렌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처음 시작한 거는 한 2009년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자동 미분하고 GPU 연산이 활용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띠아노인가 하는 이러한 그런 패키지였는데, 사실은 좀 더 말하자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는 케라스 때부터입니다. 케라스는 2015년도 초에 원래 있었던 띠아노라는 패키지 기반에서 좀 더 사용하기 쉽게 높은 고수준의 딥러닝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때쯤에 사실은 같은 해 말에 구글에서 사실은 텐서플로우를 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케라스는 텐서플로우를 말하자면은 지원하기 위해서 텐서플로우 겉을 싸고 있는 형태로 좀 더 개선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케라스가 굉장히 메인 패키지 또는 프레임워크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바로 다음에 메타에서 만든 파이토치라는 프레임워크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주로 말하자면은 연구용 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구글에서 XLA라는 좀 고성능 컴파일러가 있거든요.
TPU에서 도는, 그래서 그 TPU에서 고성능으로 잘 돌 수 있는 라이브러리 또는 패키지를 JAX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JAX는 생각보다는 간편한 API하고 뛰어난 확장성이 있어서 요즘 많이 실제 말하자면은 배포에 활용된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적용에. 어쨌든 다양한 경우 초이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좀 몇 가지 확실한 내용은 이겁니다. 파이썬이 승리했다. 즉 모든 건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귀결됐고요. 파이썬으로 코딩하는 걸로 통일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도 프레임워크가 몇 개가 더 있긴 하지만 몇 개가 공존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몇 년은 더 유지될 거라고 보고요. 새로운 칩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워크플로우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가능성은 좀 낮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 케라스 그리고 텐서플로우 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할 파이토치나 JAX 굉장히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사용될 거니까 잘 알아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좀 보면요. 케라스는 가장 상위층에 있는 고수준의 프레임워크고요. 나머지, 즉,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JAX 같은 거는 조금 저수준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수준과 고수준의 차이가 뭐냐? 저수준은 아주 직접적인 말하자면 연산의 말하자면 핵심적인 내용을 담당하는 건데 보통 대부분의 프레임워크들,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JAX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수준의 프레임워크들은 뭘 다루냐면 텐서 클래스를 다루고요. 그리고 텐서들 간의 연산, 그리고 텐서를 사용한, 그리고 네트워크 상에서의 말하자면 역전파, 이런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감싸고 있는 고수준의 패키지는 케라스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거는 어떠한 일을 담당하냐면은 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 데 사용될 층들, 레이어를 구성한다든지, 손실함수를 만든다든지, 옵티마이저를 만든다든지, 또는 성능평가 지표, 그리고 경사하강을 수행하는 학습 루프를 말하자면은 쉽게 우리가 구현할 때 사용되는 이러한 패키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케라스 자체는 완전한 독립형 프레임워크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걸 감싸고 있을 뿐이지 저수준의 말하자면 프레임워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보통 케라스에서 디폴트로 사용한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쓰면은 텐서플로우가 저수준의 프레임워크로 사용되지만 얼마든지 파이토치를 써도 되고요. JAX를 써도 됩니다. 보통 이 교재에서는 좀 JAX를 써서 말하자면은 사용하는 걸 좀 권장합니다.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JAX 문법을 알아야 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케라스를 사용하는 방법만 좀 제대로 알고 있으면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나 JAX를 말하자면 함께 말하자면은 붙여서 쓰는 말하자면 구현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저수준의 프레임워크 중에서 텐서플로우를 기준으로 설명할 거기 때문에 텐서플로우에 대한 설명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 역사를 보면 한 2015년도 11월에 처음 출시됐어요. 구글에서 만들었고요. 파이썬 기반의 오픈소스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라고 되고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아마 V2 버전 2입니다. 2019년도에 업그레이드 된 거를 사용하시고 상용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에서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프레임워크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저수준의 프레임워크가 갖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거, 텐서라는 클래스, 텐서들 간의 연산, 그리고 역전파,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특히 여기서는 just-in-time compile이라는 걸 통해서 함수의 텐서플로우로 만든 함수를 좀 더 속도를 스피드업하는 방법까지 이 네 가지 텐서와 텐서 연산과 기울기 계산과 속도 향상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텐서플로우 이름에서 그렇죠. 텐서죠. 텐서를 가지고 모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에서의 텐서는 어떻게 만들어 쓰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텐서를 만들 때 상수를 담기 위한 텐서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numpy에서 쓰던 once나 numpy에서 쓰던 zeroth라는 함수하고 굉장히 유사한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한번 볼까요? 지금 1로 가득 차 있는 어떤 벡터, 여기서는 텐서라고 이제 계속 부를게요. 텐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TensorFlow를 임포트한 다음에요. TensorFlow에서 제공되는 함수, once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데, 초기 말하자면 once는 1로 채워져 있는 벡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벡터나 텐서를 만드는 건데 2x1짜리 2행 1열짜리 모양을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shape equal 이렇게 주면 됩니다. 여기 비교하기 위해서 numpy 문법과 비교하는데 거의 똑같이 만들었죠. 그렇지만은 텐서 형태로 만드는 이런 2x1짜리 벡터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로 채워져 있는 거죠. 제로로 채워져 있는 텐서를 만들려면은 tf.zeroth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shape를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그 텐서 값을 입력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때는 tf.constant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리스트로 목록 형태로 1, 2, 3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데이터 타입을 써주면 좋습니다. float 32 하면은 32비트짜리 float 넘버로 1, 2, 3을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은 요건 거의 비슷하죠. 근데 array 대신에 numpy에서는 array라고 쓰던 건데 여기서는 constant라는 메소드를 사용한다라는 것만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마도 랜덤 함수가 굉장히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많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랜덤 텐서들이요. 그래서 텐서플로우에서 랜덤 텐서를 만드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numpy 문법하고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은 달라요. 볼까요? 그러니까 텐서플로우에서의 랜덤 클래스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말하자면 분포를 갖는 랜덤 넘버를 만들 수 있는 정규 분포, 즉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분포를 갖는 랜덤 넘버를 만들려면 역시 모양, 쉐이프를 주고요. 여기서는 정규 분포를 우리가 정의할 때 평균값하고 표준 편차를 주면 그러한 말하자면 파라메타로 우리가 적절하게 랜덤 넘버를 생성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mean과 std dv라는 이런 아규먼트 값을 주어서 생성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고요. 균질 분포라 그러죠. 즉 균등 분포, 즉 텐서플로우에서도 그것도 균등 분포 랜덤 넘버 생성도 활용을 해줍니다. 이거는 메소드 이름이 유니폼입니다. 유니폼. 그리고 아규먼트는 똑같이 텐서의 모양, 쉐이프로 주고요. 여기서는 균등 분포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을 minvel, maxvel이라는 값으로 주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텐서플로우 안에서의 텐서는 중요한 말하자면 상식과 조금은 좀 다른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값을 할당하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텐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값을 변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하던 numpy에서 하던 것과 이게 왜 안 되지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numpy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numpy에서 np once로 2x2짜리 4개의 1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2x2 행열을 만들 수 있는데 첫 번째 0번째 행 0번째 열에 있는 값을 1에서 원수로 만들었으니까 1이겠죠. 그거를 0으로 바꿔놓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근데 텐서플로우에서 그와 같은 작업을 하면은 이와 같은 에러가 뜰 겁니다. 항목 할당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텐서플로우에서는 모든 텐서는 일단은 컨스턴트로 생성된다는 걸 가정을 하는데 변형될 수 없는. 그래서 만약에 변형하게 우리가 말하자면 인공신경망에서의 가중치 같은 가중치 텐서 같은 것들은 변형되고 점점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다른 클래스를 써야 됩니다. tf variable, 즉 변수를 만들어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즉 tf.variable 하면은 변수가 생성되는 건데 그거의 초기 값을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즉 initial value를 우리가 아까 썼던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tf.random.normal 한 다음에 이 사이즈를 주면은 3x1짜리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그 0 주변에 어떤 작은 값들이 3개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 v라는 변수에다가 넣고 이제는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변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변수는 v.assign이라는 말소를 쓰면 여기 지금 텐서플로우에서 생성한 변수형 텐서 v에 새로운 값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까는 랜덤 값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3, 2.1 값들이 있던 것이 원스 값으로 우리가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그 1이라는 숫자 3개를 만들어서 넣어도 이것이 성립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변수를 만들어서 그 변수의 값을 할당할 수가 있다. 또는 이런 방법도 가능해요. 엘리멘트를 꼭 찍어서 즉 영행, 연결 이렇게 인덱스를 주고서 .assign 하고 숫자 3을 주면 첫 번째 엘리멘트만 말하자면 숫자가 바뀌겠죠. 또한 다른 값들과 덧셈 이퀄, 뺄셈 이퀄이라는 복합 연산자 있죠. 그거는 사실은 assign add, assign sub이라는 메소드를 쓰면 됩니다. 플러스 이퀄은 원래 값에다가 오퍼랜드로 오는 그 값을 더해줘서 다시 replace하는,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 연산을 여기서 이런 메소드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assign, add라는 걸 쓰고요. 그러면 tensorflow once를 1이라는 숫자 3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1이라는 숫자 3개를 만들어서 더하면 어떻게 되고 4가 되고 2가 되고 2가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잘 동작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텐서를 이제 만드는 방법은 알았어요. 그리고 변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알았고요. 이번에는 텐서 연산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아주 직관적입니다. 다 말하자면 우리가 numpy에서 쓰던 것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tf 원스 2x2짜리 텐서를 만들고요. 그 값이 1로 쳐있는 그거의 스퀘어, 즉 모든 이건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입니다.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 대부분의 함수들은요. 그래서 그 4개의 숫자가 각각이 제곱이 되는 거고요. 4개의 숫자가 각각이 스퀘어 루트, 말하자면 제곱근 값을 구하는 방식이 이렇게 tf 스퀘어, sqrt, 그리고 덧셈 가능하고요. b 더하기 c 하면은 텐서들끼리 덧셈, 엘리멘트 연산이고요. 그렇지만은 요거는 엘리멘트 연산 아니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a와 b를 행렬 곱셈을 할 수 있고요. concate도 가능합니다. 즉 밑에 덧붙이는 거죠. A 밑에 B를 말하자면 덧붙여서 그러면 F는 2x2가 아니라 2x2, 2x2니까 4x2짜리 말하자면 텐서로 바뀌어 있는 거를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자면 한 층에서 댄스 레이어에서 우리가 케라스에서 댄스 레이어를 가져다가 연산을 할 때 댄스 레이어는 사실은 이와 같은 연산이 수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력이 들어와서 W와 B를 함께 제공받았을 때 input value와 input 텐서죠. W 텐서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즉 텐서플로우에서 제공되는 텐서들 간의 연산이 수행되고요. 그리고 덧셈은 당연히 똑같이 그 텐서들끼리 연산이 수행되고요. 그리고 그 텐서플로우에서 제공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tf.nn.relu 이렇게 rellu라는 함수를 가져와서 적용한다. 이때는 그 element wise 말하자면 연산이 함수이기 때문에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경사 말하자면 자동 계산, 자동 미분 계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한두 번 정도 다른 예에서 그 설명이 된 적이 있는데 그 텐서플로우에서는 그라디언트 탭이라는 API를 써가지고 그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는데요. 계산하는 방식은 그 그라디언트 탭이라는 스코프를 말고 이때 사용하는 건 wid라는 말하자면 키워드를 사용하죠. 그 스코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산들 중에 특정 베리어블에 대한 말하자면 그라디언트를 우리가 언제든지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즉 일단은 그 텐서플로우에서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려면 그 대상 말하자면 변수는 반드시 베리어블로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초기 값은 3이라는 값을 하나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그러니까 스칼라 값 하나죠. 그러니까 1 by 1짜리 텐서를 그 인풋 베리어블로 만들고요. with
TensorFlow의 Gradient Tape, Edge Tape이라는 스코프를 만들고, 즉 동작 영역을 만드는 거죠. 이 안에서 연산을 수행합니다. 어떤 연산을 수행했나 볼까요? 우리가 입력값 변수를 가지고 그걸 제곱하는 연산이네요. tf.square input variable, 그거를 결과값으로 갖고 있을 때, 자, 이 그라디언트 테이프 스코프 안에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테이프라는 이름을 줬기 때문에 모든 연산이 이 테이프라는 여기 그 키에 그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테이프.점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면 되는데, 그때는 누구와 누구의 미분이냐, 즉 분자에 올라가는 그 파셜 D 그 리절트, 분모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모 아래에 있는 partial D input variable을 두 번째 쓰게 돼 있는데, 즉 result 값의 input variable에 대한 미분 값을 계산해 달라는 함수입니다. 그게 여기에 그라디언트로 들어가요. 즉 얘는 누구하고 똑같은 크기겠어요? 항상 input variable의 텐서 크기랑 똑같은 그라디언트가 여기에 적용되고, 이 인풋 베리어블에 대한 결과값의 미분치를 우리가 아주 쉽게 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간단한 그 제곱하는 함수에 관한 미분을 한번 계산해 본 거고요. 좀 더 복잡한 로스 함수를 생각했을 때 그 계산 과정이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이 로스에 대한 로스를 계산하는 데 사용됐던 웨이트 값, 가중치 그 텐서들에 대한 그라디언트 값은 이렇게 한 줄짜리 코드로 아주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러니까 일단 기본 값은 그 모든 텐서에서는 말하자면은 그 기울기 값이 계산되는 건 아니에요. 즉 학습 가능한 베리어블, 변수만 사실 가능한데, 만약에 상수에 대한 것도 하고 싶다, 그럴 경우가 가끔은 있기는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루틴하게 우리가 항상 필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방법을 쓰면 되는 거니까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TensorFlow.constant, 즉 얘는 변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미분 계산이 안 됩니다. 자동으로 미분 계산이 되려면 얘를 watch라는 이런 키워드를 써야 돼요. type.watch에서 input constant도 이제 그 미분 계산하는데 우리가 살펴볼 거야 라고 해놓고서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결과값의 input constant임에도 불구하고 그라디언트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그 그라디언트를 얼마만큼 말하자면 디테일하게 구할 수 있는지를 한 가지 보여주는 예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시간이라는 타임이라는 변수로 하나 설정해 놓고요. 텐서플로우 베리어블요. 그라디언트 테이블 두 단계의 네스티드 스코프로 만들어 놨을 경우에, 즉 아우터 테이프, 인너 테이프 두 번 말하자면 중첩돼서 계산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즉 4.9 곱하기 시간의 제곱, 이게 말하자면 위치인데, 사실은 사과가 떨어지는 그 위치를 수직축을 따라서 계산하는 말하자면 계산식인데, 이거를 속도와 말하자면 가속도를 계산하는, 말하자면 속도는 미분이고요, 가속도는 세컨드 미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타임에 관해서 미분하면은 속도가 얻어질 거고, 인너 테이프에서의 포지션 나누기 타임을 하면은 스피드고요. 스피드 나누기 타임을 하면은 또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거 참고 삼아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자, 이제는 좀 더 텐서플로우에서 좀 더 굉장히 속도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텐서플로우 자체는 즉시 실행이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eager execution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거는 디버깅을 하기엔 좋은데 속도는 그렇게 좋은 속도를 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려면은 연산 융합을 해야 되는데, 즉 중간에 어떤 출력을 생성하지 않고 바로 그냥 하나의 연산으로 딱 합쳐버려야 되는데, 이런 방법이 허용이 됩니다. 컴파일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고 하고요. 만약에 이런 컴파일 방법을 쓰면 성능이 좀 향상된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이 데코레이터라는 이런 기술을 쓰는데, 데코레이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그 함수 앞에다가 at sign 다음에
tf.function. 그러면 tf.function 이 함수를 말하자면 우리가 컴파일을 하겠다는 좀 더 빠르게 말하자면 연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댄스 함수는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그 댄스 레이어를 만들 때 W하고 B 입력을 줬을 때 그 W와 인풋과의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플러스 B 그리고 렐로 펑션인 거 아시죠? 그것이 좀 더 빠르게 한꺼번에 계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본적인 모드는 이거지만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빠르게 하려면 고성능 머신러닝 컴파일러 XLA라는 그 기법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간단해요. 그냥 여기다가 우리가 데코레이터 컴파일 데코레이터인 tf.function 괄호 열고 git compiler equal true 하면은 git compiler가 좀 더 말하자면 스피드업 해주는 그런 컴파일러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우리가 실행될 수 있는 함수로 만들어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기법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가 이제 텐서플로우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알아야 될 기초적인 내용이 이게 다고요. 이 텐서플로우를 가지고서 한번 선형 회귀 문제를, 선형 회귀가 아니라 선형 분류죠. 선형 분류인데 선형 회귀를 써서 하는 분류를 한번 예제를 다음 비디오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텐서플로우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